안녕하세요, 독거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부동산에 우리 소장님을 만나서 제주도의 부동산에 관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소장님하고는 아마 한 5년 가까이 됐구나. 그때 이제 제가 영어교육도시 쪽에서 잠깐 이런 부동산 분양 일을 했었는데 그때 연이 어우. 닿아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물어봤었잖아. 네, 맞아요. 어우, 시작하실 때. 어. 네. 지금은 추월당했죠, 제가. 제가 언제 다시 또 추월할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다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다 보니까 영어교육 도시는 여전히 이렇게 좋은 차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막 모델하우스들도 많이 보이고 제주도에서도 좀 딴 세상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타운하우스들 여기 어떤가 좀. 호재 지역이고 또 교육에 관련돼서는 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국제학교가 이제 뭐 추가로도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돌고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부동산은 결국은 이제 공급하고 수요 논리인데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 집값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싼 편이고 비싸고. 임대료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여기서 좀 좋다 거의 뭐 최고로 좋다 하면은 얼마 정도예요 집이? 고급 타운하우스가 28억 이제 공사가 들어가요. 16채가 다 완판이 됐어요. 그 정도면 이제 탑급 거의 그래도 하이엔드 주택 중에서는 왜냐면 이제 검증이 돼 있는 업체가 이미 그 전에 지었던 걸 보고 학부모들이 입소문이 나서 위치도 좋아야 되고 학교에서 가까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계약한 게 30억짜리. 30억. 그것도 지어지기 전이에요. 아 대단하다. 여기는 약간 진짜 딴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지어진 집을 보고서 네. 사는데 도면만 보고 사실은 지금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30억짜리 단독 주택이다. 대출 얼마나 나와요? 단독 필지로 돼서 돼 있는 부분들은 40% 개인 간의 그 신용 소득 이런 것들 다 따져서 하는 거라 네. 어떤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뭐 대출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캐시로 경우도 있기 그냥. 때문에 대출 걱정해서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없다. 같아요. 거의 여기는 없다. 적당히 마당 있고 뭐 수영장 있고 이런 집들 여기는 한 어느 정도 그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18억 정도 될 것 18억 같아요. 정도? 18억? 평균 금액대가 아.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비싸 그러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게 건축비라는 게 이게 외관만 지어놓는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이런 가전들 이런 것들이 네. 매덕 단위로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그리고 뭐 샤시만 해도 뭐 1억에서 2억 정도 샤시를 쓰거나 그래요? 이래버리면 건축비는 하이엔드 주택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도 알잖아요. 여기가 마당을 자꾸들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관리 못하면은 진짜 정글 되죠, 정글. 요즘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눈여겨보고 좀 권해드릴 만한 거는 수영장이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 수영장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안만 제주도가 섬이긴 해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쓰는 맞아요.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 그러면 뭐 잡풀 끼고 뭐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수영장을 사시사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와 구조를 갖춘 집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구색만 갖춰. 그냥 구색만 수영장 있는 집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애들의 안전에도 좀 이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도 그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사실은 설계를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네. 그냥 땅 모양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내가 본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는 매물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구분 등기돼 있고 그다음에 좀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면서 차로 한 2, 3분이면은 바로 그냥 온 김에 한번 이따가 온 김에 한번 제가 또 워낙 이런 집 보는 거 좋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도 아직 애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수영장이 기가 막혀요. 수영장이 굉장히 좋아요. 거실 각 방마다 다 애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에 좀 주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통 이제 타운하우스들은 1층에 방이 한 개나 아니면 2개 많아야 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1층에서 많이 생활해요. 2층보다. 근데 거기는 1층에 이제 방을 3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층에는 이제 방이 한 2개 정도 되거든요. 설계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완전 최적화돼 있지. 저학년 애들을 키우는 부모라면은
어떻게 보면 로망 같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한 가격대가 지금 원래는 욕심 내면은 뭐 25억 이상 내놔도 사실은 될 정도의 그 정도 컨디션이라고 퀄리티.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본인들이 살려고 지어놓았던 집인데 본인들 얘기는 눈물을 머금고 판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지금 20억 5천 그 이상의 퀄리티를 가졌다는 거. 일단 집 보시면 아마 기대돼요. 집 충분히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비록 그죠? 내가 갖진 못해도 보는 건 좋으니까. 이야.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뷰를 갖고 있는 주택이 없으니까 영어 도시에 안에 살면 이런 거 못 보잖아. 뷰가 없죠, 진짜. 야, 집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이게 밤에 찍었으면 훨씬 더 좋은데. 밤이 더 예뻐요? 밤에 뭐 조명 딱 해놓으면 정말 어디 호텔 고급 그래요? 호텔에 와 있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네. 이주 계획을 갖고 거주도 있을 것이고 뭐 투자도 있을 것이고 세컨하우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순으로 이게 좀 비율이 많은지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 찾으면서 어떤 목적으로 제일 많이 찾는지. 막연한 로망들이 있으신 거예요. 제주도에. 특히 뭐 농가주택, 뭐 바다뷰 보이는 뭐 이런. 근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갖고 찾으시는 분들은 한 10%도 안 되셔요.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수요층이 있고 이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찾는 금액대나 그 분야들이 거의 같아요. 수요층이 많은 그 금액대가 있어요. 막 로망 같은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네. 예전에 제주도는 쌌으니까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다. 쉽지 않죠. 왜냐면 잘 안 나온다. 그 네. 현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너무 큰 금액 말고 적정한 금액에서 나중에 출구가 열려 있는. 그러니까 출구가 열리려면 금액대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네. 아예 어중장한 거보다 차라리 영어 12시에 뭐 아예 비싼 거를 하면은 그런 거는 또 받아줄 수요층은 있는데 네. 중간에 금액대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빠져나올 때 힘들다. 그냥 막연하게 찾으시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지역도 좀 좁히시고 어떤 용도로 쓸 집이든 토지가 필요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를 진심을 다해 다 응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지죠. 이게 워낙 피로도가 쌓여 있어서 대부분 이제 바다 보이고 돌집인데 그러니까. 뭐 한 3억대 정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화로는 못 찾는 집이에요. 자기가 와서 살면서 진짜 발품 요새는 사실 없고요. 그런 게 미니멈인데. 나오기는 하는데 네. 나와서 막상 또 본인들이 보면은 결정을 또 빨리 못해. 못하죠. 제주도에 집 사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무조건 연세든 전세든 구해서 1년을 살아보고 정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것도 좋은 그래야 거야. 이제 좀 지역도 좁혀지고 좀 매물을 발품도 좀 팔아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세도 그럼 감이 오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자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직관이 없으면 맞아. 결정을 못 해요. 네. 그 우리 소장님의 고객분들 중에서는 어떤 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주층 아니면은 투자층 아니 별장층 세 가지 중에. 요새는 투자층은 없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없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숙박비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컨하우스 하나 해놓고 왔다 갔다 쓰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의 층이 가장 많아요.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는 이제 토지. 토지도 내가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좀 소형 토지를 찾는 분이 많죠. 소형 토지는 아무래도 좀 비싸죠. 찾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아무래도 좀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 그 한경면 네. 고산리 쪽 시세와 어, 좋은 위치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그나마 지금 저평가돼 있고 아직 그 금액대들이 낮은 지역이 한경면 쪽, 그다음에 대정읍에서 신도리, 무릉리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공항이 글로 난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쫙 쳤던 맞아요, 지역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동쪽으로 선회를 맞아요. 하면서 그쪽이 이제 다시 다운이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게 그냥 쭉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가의 토지던 주택을 구입을 하시려면 사실은 아직은 그쪽이 괜찮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왜냐면 그러면 평당 한 얼마를 보면 될까요? 아직까지는 한경면 고산이나 이런 데는 150 안쪽에서 그러면 고산리에서 내가 땅을 좀 사서 집을 짓고 싶다 해도 만약에 위치가 그래도 좀 괜찮은 도로 접해 있고 이런 데는 땅을 그래도 평당 한 150은 생각을 해야 될까? 100에서 150이면 괜찮은 걸 사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고산 이제 시내에 용도 지역이 좋은 데가 있어요. 이제 1종, 2종 주거 지역, 뭐 네. 상업지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나가죠.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기반 시설 관련한 네. 오수관이 있냐, 상수도가 지나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땅값은 길 하나 차이로도 2배 이상도 차이가 네. 날 수 있어요. 제주도 바닷가 인접, 네. 영구 조망, 네. 돌집 네. 가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찾는 게 맞아요. 이거잖아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주도 왔을 때 2016년도에 왔을 때는 뭐 영구조망 돌집까지는 아니어도 돌집들 한 4억, 5억이면은 살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러니까 없거든요. 요즘에는. 요즘 가끔가다 전화 주시는 분들이 바닷가에 있는 거 뭐 2, 3억대 찾는다고 네. 전화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뭐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섬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사실은. 애월 중에서 금성리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 근데 110평에 평당 1,000만 원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었어. 그게 웃기죠. 근데 무섭다. 더 웃기는 건 주인이 1,000만 원에 안 팔겠대. 그게 평수가 100평이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평수가 크면은 1,000만 원씩 하면 잘 안 사지 사람들이요. 맞아요. 네. 삼양 화북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500 이상도 부르는 데도 있어요. 1,500. 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돌집이 있어요. 와. 근데 그런 데는 신축이나 증축도 안 돼. 근데도 그렇게 불려요. 2016, 17년도에는 뭐 4억에만 해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다 제주도가. 맞아. 근데 지금 그냥 뭐 10억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네요. 쓸만한 집이 있으면은 돌집도 싸게는 못 산다. 아, 간혹가다 이제 좀 저평가돼 있는 지역들에 가보면은 이제 돌집들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뭐 한 3억 후반에서 4억 나오고 하면은 진짜 전화가 엄청. 근데 이제 땅 평수가 그런데 50 몇 평밖에 안 돼. 근데도 거의 4억씩. 한 번 이제 손을 타서 육지 사람이 갖고 있는 돌집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도민들이 가지고 있고 안 팔더라고요. 어. 잘 그냥 새는 주되 팔진 않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냥 상속한다고 네, 그러고 네, 네.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여기 영어교도 주변에 과수원 주인들도 많아요. 토지 구입 시 유의할 점. 토지는 이쪽 분야는 사실은 계속 리스크를 체크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이건 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나죠. 분야라서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부동산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지 않고 하시면 사실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포인트를 못 짚어주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중개사무소나 이런 부동산 사무실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정보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열린 정보를 활용을 하시면 기본적인 리스크는 체크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 그래서 지번을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거기에 토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거를 그쪽에다가 다 담아놨거든요. 제주도는 한 가지를 더 여기는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재?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나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화재 공간 정보 서비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살려는 만약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한번 쳐보시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내가 살려는 땅이 거기에 걸쳐 있는지, 특히 1구역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건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2구역도 약간은 되기는 되는데 좀 힘든다. 그러니까 3구역 안쪽으로 다 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주도에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맹지도 잘 알고 또 이 사도라 그래서 도로가 개인 도로로 잡혀 있을 때 건축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체크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라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로법이 뭐 있고 뭐 지방도로라든지 사도법에 또 건축법에 관련된 도로 이게 적용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시려면 힘드시지만
그런 거는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요즘은 다 학습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짚어주고 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문화재 관련한 문화재 것만 관련된 조금 거. 신경을 쓰시면 어. 그리고 일단 도로가 좋은 거 위주로 도로. 해서 구입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막 땅은 너무 이쁜데 막 이게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피해라? 초보분들은 피하시는 게 피해라. 낫다. 내가 땅을 정말 잘 안다 그러신 분들은 리스크 있는 거를 잘 이제 사서 저가로 살 수가 있으니까. 하자를 치유하면은 또 가치 극대화가 상승이 되니까. 올라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되는 거고 음. 우리한테 지금 문의 주시는 일반 분들은 그냥 안전한 거 위주로 하셔라. 중개할 때 어. 사기꾼의 유형. 네. 예, 요즘에는 요즘은- 많이 없죠. 네. 요즘은 그 예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본인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증은 이 일을 하기 위한 그냥 필요 요건일 뿐이지 중개사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항상 리스크 체크를 서로 공유해서 하고 본인들의 위상은 본인들이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손님이 물어봤는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기는 당하기가 오히려 좀 힘들고 그건 꼭- 무지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사기라기보다는 사고 기본적인 거는 본인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도 같은 것들 진짜 확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숙박 시설을 짓고 싶어서 샀는데 그 주택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 왕왕 있잖아요. 중개사들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계속 파악을 하시는 네.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1순위로 도로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 도로가 좋을 때는 웬만한 것들이 커버가 돼요. 풀리죠. 본인은 여기에 한 50평짜리 멋진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해서 땅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 도로 폭이 안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을 다 잡아서 쓸 수가 없는 땅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막다른 골목 이런 것들은 도로 폭의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여기 50평을 지려는데 허가를 냈는데 15평밖에 허가가 안 돼. 그러면 미칠 거 아니에요. 당황스럽죠. 저희 고객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내가 숙박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안 결국 되죠. 여기서는 숙박을 못 하는 땅인 거예요. 안 그러니까 돼. 이게 또 제주도는 자치도니까 음. 뭐 이런 관광 뭐 휴양 펜션이라든지 또 여기에 맞는 이런 뭐 정비법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저런 일이 아니 왜 있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조건 있어요. 진짜 많아요. 다 지어 놓기까지 했는데 여기 숙박이 안 되는 음. 땅에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돈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계약하기 직전까지도 뭘 내가 놓치고 있나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50 넘어서 대학원까지 가서 부동산 석사까지 한 거 아니에요. 3년 걸려서 맞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늦가기 공인중개사잖아요. 원래 우리 집사람이 먼저 있었던 데가 보니까 이거 내가 따야 되겠다 싶어서 늦게 시작해서 한 만큼 더 열심히 이제 맞아요. 한 거죠. 제일 연결해 드리고 싶은 중개사 분이에요. 워낙 바쁘시니까 좀 어설픈 관심으로 그냥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기가 좀 힘들고 채널에 매물들 많거든요. 1차적인 검증이 다 끝난 매물들만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때 전화 연락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